안녕하십니까, 강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이슈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구역 내의 그 건물들에 대한 투기 의혹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손혜원 의원의 그 투기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요. 본인도 극구 부인하고 있고요. 아직은 의혹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이 형사 문제화 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관련 수사에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손혜원 의원의 투기 여부가 맞다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이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나름 한번 또 조사를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그 문화재 관련 어떤 정책의 어떤 난맥상을 보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이 지금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시기에 또 등록문화재로 결정된 다른 역사문화공간과의 어떤 그 예산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로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이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이 되고 있는 이 목포 이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형평성 있는 그런 어떤 그 예산 결정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의심할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혹시 이것이 손혜원 의원이든지 아무튼 관련된 자들의 어떤과 관련돼서 어떤 요즘에 잘 쓰는 말로 어떤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어떤 그 또 사건이 아닌가. 그런 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화재청이 올해 들어서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정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 목포의 그 근대 역사문화공간을 포함해서 당초 처음에는 이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서 2018년도 5월경에 이 4개 지역 최종 사업지로서 부산, 영주, 목포, 군산 이 4개 지역의 역사문화 공간이 그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대상지를 어떤 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그 어떤 심의를 통해서 그 등록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절차, 프로세스가 이 사업의 근거 법령, 관계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법령을 위반했다. 그러한 문제점이 첫 번째로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절차적 측면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장은 이러한 문화재 등록과 관련해서는 맨 처음에 할 일은 문화재청장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그 조사를 요청을 하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른 그 조사 보고서가 이제 청장에게 제출되면 그것을 보고 문화재청장이 등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 기간이 끝나면 그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포 근대 역사문화 공간을 포함한 이러한 근대 역사문화 공간 이 심의와 관련해서는 심의 및 등록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그러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재보호법상의 그러한 그 절차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6월 22일 날 등록 예고를 하고 나서 그 이전에 6월 15일 날 그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이 네 지역의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어떻게 사전심의라고 할까요? 검토를 거쳐서 부산 그 역사문화공간 건은 보류를 하고 나머지 3건을 결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이 세 지역에 대해서만 등록 6월 22일 날 등록 예고를 하고 그 30일간의 예고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마자 7월 24일 날 이 세 지역에 대한 근대 역사문화 공간에 대한 등록권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6월 22일 날 등록 예고가 끝나고 나서 7월 24일 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문화재보호법 법령 시행규칙은 먼저 문화재청장이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심의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예고 기간 내에 어떠한 그 관련인들의 의견들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심의를 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문화재청의 그 프로세스를 보면 등록 이전에 이미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전 심의 성격의 검토를 하고는 절차를 거쳐서 이미 필터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문화재보호법령이 정한 그런 프로세스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은 바로 이 근대 역사문화 공간에 대한 예산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8년 8월 달에 총 그 3개의 역사문화 공간이 이제 등록문화재에서 등록이 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2019년도 문화재청 관련 예산에 이 역사문화 공간에 대한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2019년도 예산 내역을 보니까 너무 그 차이가 난다. 큰 격차가 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이 등록 결정된 3개 지역의 예산 그 금액을 보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먼저 군산의 그 군산항 역사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총 12억 5천만 원이 배정이 됐고요. 영주의 근대역사문화거리에 대해서는 총 9억 원. 그런데 이 목포 역사문화공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 110억 2천만 원이 예산이 배정이 됐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규모라든가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예산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세계 지역 간에 큰 갭이 있다. 이러한 그 예산은 어떻게 보면 매칭 펀드라고 할까요? 국비와 그 도비가 50%씩 반반씩 그 결합이 돼서 되는 건데요. 그러한 그 국비와 도비가 합쳐진 금액 아까 말씀드렸죠. 군산은 12억 5천만 원, 영주는 9억 원. 그런데 목포는 110억 2천만 원이란 말이죠. 이게 너무 이거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초과했다고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 심의 절차를 거쳐서 과연 이렇게 확정이 됐는가?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목포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친 예산 금액이 배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진상이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손혜원 의원 개인의 뭐 투기 여부, 그것도 좀 중요한 문제이지만 저는 그 개인의 문제와 함께 이러한 시스템, 제도적 문제로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절차 위반의 문제, 그리고 예산 배정에 있어서의 지나친 어떤 평양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라든가 또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그런 올바른 구조적인 그러한 방안들을 한번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